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도민일보가 준비한 대선 특별 기획.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경남 지역 정책과 공약을 편파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대선 후보 정책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교육 정책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입니다. 입시 제도 관련한 공약 보겠습니다. 예. 먼저 정시와 수시 비율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해서 운영할 건데요. 이 대입 공정성 위원회라는 것은 대학 수시 전형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발 결과를 분석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수시 전형에서 어떤 문제점이 보일 때는 그걸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공정성 문제가 항상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어떤 맥락으로 공공 입학 사정관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 입학 사정관 있지 않습니까? 입학 사정관을 학교마다 각자 운영하는데 우리가 또 그러면은 그 뭔가 좀 나쁜 기운이 끼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것도 공공의 영역으로 둬서 수시 부정에 관해서는 엄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 위기 부문을 한번 볼 텐데요. 좀 눈여겨볼 것은 공유대학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이 개념이 좀 낯설더라고요, 저는. 공유대학이 뭔가 해서 봤더니 대학 교수나 연구인력 또 교육 프로그램 또 실험 실습 시설 같은 거를 말 그대로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학교마다 이런 그 인프라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한 단위로 묶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면 좀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개념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공동 입학, 공동 학위 이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연합대학 형태로 이어지는 그 구상에 달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정착 청년에게 학자금 대출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공약들을 보면 학생 1인에게 1디지털 학습 기기를 보급한다 했는데 보통 요즘 이제 태블릿 같은 거를 말하는 거겠죠. 좀 공부 안 하고 딴 거 유튜브 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자기 아들 걱정을 남의 공약에서 사실 지금 경남도에서 올해부터 지금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뭐 제가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요즘 웬만한 온라인 강의하는 업체에서는 그 온라인 강의 요 일정액을 받고 태블릿을 무상 지급하는 형태로 거의 다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뭐 공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어서 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학습 기기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 배울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어야죠. 메타버스 인공지능 이거 요즘 안 나오면 섭섭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혁신교육 도입하겠답니다. 그리고 긴급 돌봄센터를 구축하고요. 기본학력 전담 교사를 확충해서 배치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학생들마다 교육 그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기본 학력의 부분에서 조금 뒤처지는 친구들의 어떤 학습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겠죠. 자, 다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입시 제도에 대해서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시 비율을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시가 보통 이렇게 이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해가지고 많이 변질됐다. 뭐 그래서 이제 정시 비율을 확대를 하겠다. 그다음에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를 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이 입시 비리 신고센터에 이제 직권 조사를 강화해가지고
뭐 아무래도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이야기 항상 공정입니다. 공정. 그래서 뭐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대국민 신뢰를 높이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수능 응시료, 입학 전형료를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대학 관련해 가지고 공약을 냈는데요. 청년도약 디지털 스쿨 설치를 하겠다. 이게 맞춤형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사람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앱으로 하겠다고 하는 아니, 그거 같은데. 제가 이게 보니까 자세한 또 내용이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네. 사실 이게 저도 찾아봤는데 무슨 말인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토론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럼 저는 뭐 정확한 그걸 뭐 의미를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기타 공약으로는 교원 행정 업무 총량제를 하겠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교원들의 이제 표를 좀 의식을 하는 내용이겠죠. 근데 뭐 저는 이 부분에서 딱 걸리는 게 뭐 총량이 청량이 어디까지인가. 상한을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예. 역시. 일단은 뭐 지금 뭐 교사들이 담임 교사를 기피하고 있다. 특히 뭐 코로나 시국이고 이래 대면 뭐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뭐 교사들이 챙겨야 할 게 많다. 그래서 뭐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원 행정 업무를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공약이 좀 많이 비어 있다 보니까 예. 설명이 점점 길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평가 장학 업무 부담 완화하겠다. 그냥 뭐 평가 좀 약하게 할 테니까 뭐 네. 선생님들 저한테 표 주세요. 뭐 이런 이거는 의미라고 보면 되죠. 심상정 후보는 뭐 많이 써 있지만 딱 눈에 띄는 건 한 가지일 것 같은데 일단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고등학교 전 과목 성취 평가제, 이건 절대 평가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내신 성적, 교사의 정성적 기록, 학생부 전형 개편,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공약집을 보니까 지금 수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 논술, 실기 이렇게 총 4가지로 있다고 네. 보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크게 파일을 차지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이 2가지를 그냥 통합해서 네. 학생부 전형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네. 예.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 대외 활동을 많이 반영하는 거라서 그 불공정하다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으니 없애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 그리고 기회균 등 지역균형, 지역인재 등 사회통합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절대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과 정원이 그래도 정해져 있는데 가능합니까? 상대 평가를 해야지 그래도 커트라인을 좀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까지는 이제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절대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역대학 위기 부분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대학 의무채용을 50%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 지역 공립대 무상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혁신도시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지역대학을 의무 채용을 하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기타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다음 대학 무상교육, 그다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국공립 유치원 확충, 43세에서 5세 무상 의무 교육, 학생인권법 마련, 학교 자체기구 법제화, 그리고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이렇게 이제 공약이 있고요. 근데 저는 항상 신기한 게 서울대 10개 만드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한지 잘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네.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거라서 네. 찾아봤는데, 경향신문에 그 칼럼이 이걸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보니까 핵심은 그 재정 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공립대학을 서울대처럼 연구 중심 대학으로 이제 키우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서울대가 지금 학생 1인당 교육비가 4,800만 원대인데 네. 그 경상공립대 같은 경우 1,800만 원대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공립대별로 좀 특화된 연구를 키워서 이 그 교육비 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금 이름을 좀 그 다르게 해야 될지. 예, 그 요 공약 그 문구를 조금 잘못 선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혀 반대로 읽히지 않습니까? 예. 예, 당장 이 문구를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문대 그 서열, 대학 서열로
접근했을 때 소유대 같은 대학이 10개 더 생긴단 말이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라서 저는 썩 뭐 센스 있는 네이밍 같아 보이진 않지만 막상 공약 내용은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학생 개인에게 들어가는 교육 비용을 그 전국적으로 맞춰주는 거는 꼭 필요하죠. 아울러서 그 학생인권법 마련이나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같은 경우는 정의당이니까 내놓을 수 있는 교육 관련 공약인 것 같고요. 저희가 오맥에서 인터뷰 몇 번 통해서 이 문제는 여러 차례 강조드린 적도 있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아예 그냥 수시를 폐지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비율 확대도 아니고 그냥 아예 수시를 폐지해서 정시만 치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수능을 2번 보도록 하겠다. 이거 뭐 저기 1호기는 2번 보셨죠? 아니요, 저 제 앞에 앞에가 2번입니까? 그렇군요.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특별 전형을 폐지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내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를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유공자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민주당에서 그 민주 유공자에 대한 이제 대우법을 이제 뭐 발의하면서 유신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6월 민주화 항쟁도 이렇게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뭐 통과는 뭐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네이밍이 이렇게 하면 조금 그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국가유공자 전형 안에 이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제 국가유공자들 안에서도 그 경쟁을 통해서 뽑는 거라서 이 민주화 운동 유공자만 특별하게 이렇게 뽑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대학 위기 공약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지금 내세우는 뭐 슬로건이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 이게 지금 슬로건 아닙니까? 이제 그 미래 국가 부화 경제가 아마 이제 안철수 후보 주장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이쪽이 미래 국가 부화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련된 이제 특성화 대학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개 시도 특수 목적고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딱 깨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반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내용에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요즘 뭐 좀 특수 목적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이런 경우가 많고 하는데 일단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수 목적고 뭐 자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공약으로는 그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교육을 이렇게 공약으로 내놨는데요. 이게 이제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 한 겁니다. 이게 이 지역 대학 위기에 들어가 있는 공약을 보면 그 소수의 엘리트 인재를 뽑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 태능 선수촌 마인드죠. 그렇죠. 뭐 특수 목적고도 뭐 거기에 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김재현 후보입니다. 김재현 후보는 입시 제도 같은 경우에는 현행 입시 제도를 폐지하겠다. 화끈하시네요. 근데 뭘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절대평가 중심으로 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크게 이 공약지를 보니까 심상정 후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고사라는 게 이게 뭐 면허 같은 그런 건가요? 그게 제가 이제 알아보려 했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합격을 하면 이게 면허증처럼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공약으로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사립대 정부 책임 그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책임형 사립대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국립대랑 사립대를 좀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제 공동 선발, 공동 학점, 공동 학위제로 이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기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에는 단계적으로 대학 완전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공약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의 반값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반을 이제 내주는 건데 이거를 고지서에 반값이 지키도록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비교육적인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그리고 심의 의결기구로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0에서 5세 유아
보육, 통합, 완전 무상교육 실현, 학교 노동교육 의무화 등의 공약을 냈습니다. 어쨌든 사립대 정부 책임형 공공성 강화 부분의 공약을 보니까는 예전에 사립학교법 논란 때도 그런 게 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립대는 정부 지원 엄청 많이 받거든요. 네. 예, 그 사립대라고 하긴 사실 사립대라고 해서 사설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공립대나 국공립대와 거의 다름없이 정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또 터치는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예, 등록금도 엄청 많이 받고.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 정부 교육 정책이나 정부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말 안 들으면 지원 안 해줄래 이러고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제 다닌 경성대가 그 지원 제한 대학에 돼가지고 그 국문과 없애고 막 이랬습니다. 흐뭇하네요. 네. 그 흐뭇하네요. 학과를 없애야지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 경승대 분들이 듣고 발끈합니다. 제 모교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 교육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네. 정책 검증 특별기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의로운 진보 사무기 김현수였습니다. 국민은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키운 여기 손유진입니다. 예, 저는 더불어 1호기 이승환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